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힘드냐? 오늘 말하려고 했던 주제. 왜 외로움이 생기느냐? 사람들 중에 70%에서 80% 사이, 이혼율과 똑같은 겁니다. 70%에서 80% 사이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움 느끼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 주변 사람 아니에요. 저 외로움 못 느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생기기 전부터 혼술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원래 사람 없이도 잘 있어요. 저는 외로움이라는 걸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성격상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는 데다가, 떤 다른 계기로 이제는, 저는 원래 이제는 혼자인 사람, 오직 혼자, 언론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뭐, 단어는 알아요. 그 뜻이 뭔지는 알고, 그 감정이 뭔지는 알지만, 그 감정이 나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혼 왜 하세요? 여러분들 직장 왜 다니세요? 거기 가야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죠? 직장에 다녀야 직장에서 어떤 내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성과를 얻어내야 나에게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고 우리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혼 왜 합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결혼 왜 하세요? 이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 이혼 문제는 조금 뒤에 하고 지금 외로움의 문제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60, 70%는 남들과 모여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과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여기서 선악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과 존재를 하면서 남들을 이끌어 주려고 하고 남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남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직업이란 뭘 하더라도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챙겨주고 나이가 좀 힘들어 남을 아껴주고 어쨌든 그런 사회적으로 선도를 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 기술 개발하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술을 인류 문명 발전을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하는데 이혼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연구실에서 그것만 하니까. 마누라 입장 싫다 이거지. 맨날 늦게 들어오고, 내 결혼해놓고 결혼 왜 했냐? 결혼해놓고 나는 안 챙기고 자식은 안 챙기고 맨날 그런 그 기계만 바라보고 앉아있고 맨날 이금하고 앉아있고. 이해 못하는 거죠. 월급은 받아주는데 그건 안 되겠다 이거죠. 뭐냐? 이런 사람들이 이혼 당하죠, 당연히. 왜? 이 사람은 이쪽에서 일반인이 분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반이 있고요. 이쪽 일부분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들, 사이코패스들, 사이코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아니라 사이코들. 한테 정신적으로 이상했는, 선천적으로 악한 사람. 이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과 선천적으로 악한 사람이 반드시 같이 존재합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거의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하늘이 내린 룰입니다. 더 나쁜 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쁜 놈하고 착한 놈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사회는 나쁜 놈이 많이 드러나서 그러고 착한 사람 드러나잖아요. 왜? 나쁜 놈은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착한 사람은 드러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조용히 삼는 걸 좋아합니다. 이 양쪽에 속한 사람들은 본인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맺을 때 굳이 부족함을 못 느껴요. 이런 거죠. 아, 그 대장. 내가 나쁜 놈을 깽다 대장을 한다. 새끼가 일 못하네? 죽이고 새로 받으면 돼요. 내 밑에는 일정한 숫자의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숫자의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매출 뭐 연에 100억이다. 100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내 조직원이 500명이 필요하다. 조직원이 500명이 100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벌어들이는 조직원은 남아있고 아닌 사람은 잘라내면 됩니다. 죽이든지 어쨌든지. 나는 이걸 유지하면 됩니다. 이거는 나쁜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쪽에. 좀 선한 쪽에 있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조직에서 이만한 매출을 나와야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장조처럼 뭐 일정한 인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죠. 사람이 많아 적어도 되더라. 로봇으로 바꾸고 뭐로 바꾸고 기계가 다 시키니까 다 돌아가더라.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한테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 개인 그 인성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주에도 사주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성, 그 사람의 성리학적인 건 인성. 하나는 명리학적 관점이죠. 능력. 사람들이 능력과 인성이 같을 거라 아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 능력은 좋은데 인성이 개차반이다. 이런 거. 능력 참 인성은 좋은데 능력이 개차반. 이 두 개 같이 가기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이 두 개가 정말 능력도 좋고 인성이 잘 갖춘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왜? 명리학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완성품이 잘 안 나와. 밑에는 또 밑에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기설기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건 하느님은 불을 줘놨어요. 불을 우리에게 베풀어 놨어요. 누가 가져갑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불을 가져가는 건 인성이 있는 사람은 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개수가 적어요. 사람 수가 적어요.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자기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고 유지를 해 나간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전에는 이전 옛날 30년 전의 산업은 사람이 필요했던 인적 요소가 필요했던 산업이잖아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사람 자꾸 임금이 올라가고 산업 구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MZ 세대들 막 특히 Z 세대들이 막 돈 많이 주세요. 우리는 그럼 돈 많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게 높으니까 이 정도 안 받으면 안 들어갈 겁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와달라고 우리가 좀 챙겨줄게가 아니죠. 그래? 우리는 그럼 이거 줄이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더 빠르니까. 로봇 개발하고 지금 로봇 개발 속도가 인류의 능력 진화 속도보다 빠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테슬라에서 만든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10년 지났을 때와 지금 10살짜리 애들이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와 일을 할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답이. 로봇 아닙니까? 로봇의 발전 속도는 훨씬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지금의 부보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사람 인구 숫자도 줄어드는 데다가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가난해지는데 부자는 늘어납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젠 다 가져가거든요. 그것이 명리학의 어떤 뇌아픈개입니다. 뇌아픈개. 전 세계적인 풍요는 많아지는데 이걸 가져갈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상위, 뇌아픈. 상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위와 하위가. 이게 외로움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간단하죠.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지만 그 하위나 중간에 속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조직이나 사회, 특히 국가 아니면 우리의 기본 사회 이런 것도 보호받기 힘듭니다.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을 챙겨주려고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사회복지가 잘 되는 스웨덴이 망한 이유도 지금 단 10년만 엄청나게 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사회가 사람들을 다 챙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챙길 때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1950, 60, 70대 60년, 70년대 우리 사회 구조가 딱 잡혔을 때가 70년대인데 이때는 평균 수명이 그냥 간단하게 60대였어요. 그래서 70대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75세로 다 연금을 끊어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80대도 뭐 90대 무난하죠.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작년에 우리 모임할 때 항상 했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40년 더 산다. 잘못하면 50년 더 산다.
우리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자식에게만 물리주고 그게 지금 아니다. 연금 받는 거, 연금 끝나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살 거고. 병원에 가서 뭐 요양병원 더 갈라 해도 요양병원 또 돈 많이 든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로 갑니다.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에서 다음 경제 구조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70%, 80% 되는 그 인류들은, 그 사람들, 국민들은 국가에서 더 이상 보호를 안 해줍니다. 적당하게만 해줍니다. 왜? 그 세금 누가 냅니까? 국가에서 사용하는 복지 비용, 공적 자금 비용 어디서 누가 제일 많이 냅니까? 부자들이 많이 내잖아요. 왜? 어쨌든 자기들은 조금만 내도 남들보다 많이 내잖아요. 한 명이 1,000억을 벌이는 애가 작게 내도 10억은 낼 거잖아요. 그죠? 1,000억 벌이는 애도 내 수강이 10억 나간 거 싫어해요. 100만 원 벌이는 사람이 10만 원 나간 거, 만 원 나가는 거 다르다니까요, 느낌이. 그래서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음, 좀 그런 복지망의 혜택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공공으로 했던 전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민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젠 돈 내고 다니라 이거죠. 돈 내고 쓰라 이거죠. 그럼 미국 가서 보면 알잖아요. 의료보험 민영화됐기 때문에 골치 아프고. 우리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버텨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도 보호해주지 못하죠. 여러분들 요즘 MZ세대들, Z세대들 남하고 올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올리기 어려우니까 왜? 본인이 약한 거 들키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을 채워줄 사람만 원하지 본인이 누굴 채워주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받고 싶으면 하고 남이 나를 챙겨줬으면 남이 나를 조금 신경 써줬으면 남이 아이고 좀 나를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지 여러분이 남한테 그걸 안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서로 받으려고만 하지 해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죠?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도 뭐 힘들합니까? 모임 가는 거 힘들어하고 그냥 나는 내가 모임 가지만 나 귀찮게 하는 거 싫어. 아니 귀찮은 거 싫어 모임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나 고양이 키우죠. 지금 우리나라 가구 총 가구 25%가 개 키운다던데. 개 고양이 개가 많으니까 보통 키우다 힘들면 버리잖아요. 유기견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고. 생각해 처음에 키워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본인 상을 유지도 안 되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끼리의 소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외로움을 서로 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결국 반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나 고양이한테서 찾잖아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간은 외로운 게 맞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게 맞고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관계 릴레이션십,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되고 나한테 좀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고 좀 고생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서로 나누어야 돼요. 서로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내 거는 희생하지 않을래. 네 것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지금 Z세대들, 밑에 어린 친구들, 20대들, 30대 미만 20대들. 이런 걸, 아니, 나는 고생하기 싫어요. 내가 왜 해요? 난 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래 되죠. 이제는 그래 되는 거예요. 사회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치유하냐고요? 사람과 만나세요.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만나면서 나도 어느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일정 부분 희생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희생하고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을 희생해서 모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동호회죠. 기호가 같다면 이게 되는 거죠. 동호회 나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불륜 동호회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불륜 동호회 예전엔 등산이었죠.
제가 알게 되니까 불륜 동호회 조심해야 될 거. 배드민턴. 왠지 아세요? 커플 자극하거든. 그리고 배드민턴 왜 조심해야 되느냐. 매일 반쯤 벗은 몸 서로 보잖아요. 서로 땀 흘리면서. 서로의 모든 동작을 바로 앞에서 늘 봅니다. 골프. 마찬가지예요. 등산. 마찬가지예요. 낚시 이런 거는 불륜 잘 안 생겨요. 왜? 낚시는 혼자 하거든. 낚시는 이 남자가 모을 일이 별로 없어요. 댄스 동호회는 당연히 많이 나는 거. 원래는 뭐 숟가락 맨날부터 있던 거. 그 외에 뭐 와인 동호회 이런 거. 제가 와인 좋아하는데 와인 동호회 안 가요. 이유가 뭐냐면 와인 동호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동호회에서 왜 이런 게 생기느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겪는 외로움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하거든요. 이 달래는 방법이 결국에는 인간은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채우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으쌰으쌰하고 마치고 밥도 먹고 뭐 헤어지고 집에 가서 하고 이런 한마디로 원시 농경사에서 이루어져 왔던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그런 것들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깨지고 각자 도생해라 이러니까 한 7, 80%에 해당하는 이런 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외로움이나 각자 생활을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혼자 던지라면 뭐합니까? 혼술도 못 하는 거예요. 혼자 술 먹다가도 뻘쭘하고 혼자 밥도 못 먹어요. 진짜 혼자 밥 먹는 사람 밥을 편안하게 먹는 사람 잘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즐겁게 편안하게 먹을 사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제 강의 듣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혼자 밥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하루 정도 말고 저는 뭐 특별한 것은 맨날 늘 혼자 먹기 때문에 혼자 많이 다니니 요즘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좀 불편한데 예전에는 술도 먹고 혼자 다 다니거든요. 저는 그 재밌고 좋아하기 때문에 뭐 또 혼자서 여러분들 원하는 게 진짜 많아요. 혼자 영화관 가서 혼자 보러 가는 거 별로 좋게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 내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혼자라도 나는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 혼자라도 술을 마셔야 되겠다. 이거는 결국은 본인이 외롭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외로움 없이 다닐 수 있냐고요. 못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외롭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솔직하게 해라고요. 마약 중독자들, 그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한탕하죠. 미국 가면 보면. 모여가지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털어놓고 마음을 통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털어놓고 서로서로 위로받고 하잖아요. 으쌰으쌰하고. 바로 그렇게 하라고요. 인정하세요. 외롭다고. 나 외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인정하고 서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라고. 쪽팔리는 거 아니고 부끄러운 거 아니라니까요. 인정하, 맞아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외로운 게 정상이에요. 잘난 체하지 마세요. 자각하라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자꾸 나한테 부족한 건 내한테 필요한 걸 남으로부터 채워나가고 남이 갖고 있는 걸 난 또 배우고 서로서로 교류를 하시라고요. 희생과 봉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줄 거고 어떤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주고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50대 50 밸런스가 절대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신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PC들이, 패미들이 하는 거. 원래 그래 돼 있어요. 따지지 마세요. 그럼 자기 쪽으로 기울면 남자들은 이쪽이 반대 있겠네? 그럼 그거는 괜찮아요. 그죠? 그 원래 기울어 있어요, 세상은. 그걸 제가 강의했던 거죠. 하늘은 천간 10개, 땅이 12개. 공망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망 걸리면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본인이 외롭다는 걸 자각하고 인정하고 시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면 비슷한 같은 동호, 같은 어떤 어,
성격이라든지 같은 뭐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게라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했잖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같이 있으니까 같은 일을 갖고 같은 프로젝트를 갖고 계속 그 업무를 갖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맞춰서 그것 때문에 회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왜? 일할 동안에 대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좀 문제가 된, 자주 하니까 문제있지만 그걸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 보세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거 힘들대. 그러니까 집에 가면 토요일, 주일은 잠만 자고 집에 쉬는 거라. 그래서 또 출근하지요. 월화수목금 막 사람들 시달려갖고 토요일 날 집에 있으면 자고 퍼져 있고 땅바닥 퍼져 있고 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나는 폭이 줄어드니까 집에 들어오면서 막 힘들다 외롭다 뭐 사람을 만나고 뭐 나도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뭐합니까? 집에 누워가지고 뻔하잖아. 유튜브 하든지 뭘 하든지 오타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쿠 웃는다고요. 땅바닥 누워서 그거만 하고 있으니까 땅바닥하고 제일 친한데 이게 제일 편하니까 남들하고 못 만나겠다. 왜? 귀찮다 이거죠. 게으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럼 그 사람 삶은요, 그냥 바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누적되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바닥이 편한 거예요. 땅에 계속 붙는 거죠. 다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기분도 안 좋고, 모든 게 스트레스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액티비티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역동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만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겁니다. 나는 싫어요. 그럼 그거 사세요. 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그냥 삶의 희망도 없을 거고 삶의 즐거움도 없을 거고 그냥 회사 다니는 거죠.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일해주는 사람. 적당히 쓰고 적당히 월급 좀 예 감사하다 있고 감사도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 가서 일하고 월급 좀 뭐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착하다는 이유로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항의도 못하고 뭐 있다가 그냥 시간은 30, 40, 50 넘어가 턱 잘리면 나갈 데 없이 갈 데 없으니까 또 외로고 술 먹겠죠. 그때 혼자서 막걸리나 돈 없으니까 막걸리나 소주 마시고 있겠죠. 찌짐이 하나 디비 가면서 아니면 컵라면 먹어가면서 찌질하게 사는 거죠. 신은 그런 거 가만 안 둡니다. 왜?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하지 말아 했잖아요. 지금 땅바닥에 누워있는 여러분들, 그 땅바닥이 여러분의 관이 되는 겁니다. 어디 땅바닥 누워있냐고. 지금은 집에 있으니까 땅바닥에 있죠. 60년, 70대 딱 해외 쫓겨나면 어디가 있습니까? 길거리가 있죠. 홈리스. 서양의 미국에는 노숙자가 증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증가하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양이 그거예요.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면 1. 외로움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2.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남들과 어울리세요. 물론 압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고통도 많다는 거. 하지만 고통 없이 얻으시는 거 없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 정신과 가는 것도 좋아요. 나는 도저히 안 돼. 정신과 약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 약값을 또 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좀 해라. 어떻게 해라. 우리 있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운동해라는 이유 뭡니까? 운동에서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울증이 생기면 실제로 특정 호르몬의 액이 나오고 정신적인 뇌 구조도 바뀌어서 힘든 거 압니다. 그러면 이걸 약으로 하느냐? 약은 개선시키지 못하죠. 그걸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뇌 안에 구조를 바꾸고 다른 호르몬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 몸 상태를 바꾸면 그렇게 된다고요. 으쌰으쌰하고 이런 사람 우울증 잘 안 생겨요. 생길 시간이 없어요. 몸이 좋은데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몸이 너무 건강해서 죽겠구만. 그 애를 쓰기도 바쁜데 뭐 우울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쓰기 바쁜데. 방구석에 등을 붙이고 있지 마세요. 외로운 사람들을 인정하고 나와서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세요. 결국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소모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을 거예요. 병원 가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직업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원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거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마 제가 강의로 한번 다룰게요. 왜 앞으로 의료 산업도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다.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거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거나 느끼는 사람들 반드시 결정하십시오. 자기를 인정하고 그냥 방구석에 그대로 등을 붙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길바닥에 등을 붙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관에 붙이고 있을 겁니다. 관에 들어가기 전에 요양병원에 좀 누워 있겠죠. 그 다음에 관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액티비티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잠깐씩 움직이고 하다가 나이 들어도 계속 움직이다가 죽을 때 넘어져서 가겠죠.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위로해주고 동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서로 만나서 서로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겁니다. 동정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동정받으려고 하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은 누가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게 무섭습니다. 신의 무서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요 인정하시고 사람과 어울리세요. 개 좋아요. 근데 개를 반려견으로 만들어 괴롭히지 마세요. 고양이 반려동물로 만들어 괴롭히지 말라고요. 개는 개답게 좀 개를 인정해주고 개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다가 만들어가지고 해주라고요. 보더콜리, 리트리버 이런 거. 그러니까 집안에 키우니까 하루에 산책을 몇 시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개들은 산책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목줄을 풀어야 되는데요. 목줄 안 풀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을 걸어 당겨도 자기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산책을 몇 시간 나가도 항상 싫어하는 거예요. 풀어놔야 되는데,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 괴롭히지 말라고요. 고양이는 지 알아서 사니까 뭐. 고양이는 캣필만 있으면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고양이 키우겠다. 고양이 못 키웁니다. 고양이 키우려면 여자를 사귀세요. 남자분들 고양이 키우는 여자를 사귀세요. 여자분들이 고양이 키우는 남자 사귀, 그건 아니에요. 고양이하고 남자하고 다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잘못 말하면 또 누가 뭐 공격할까봐 공격하는 게 두려운 건 아니지만 귀찮았어요. 뭐 제가 또 할 이야기는 그럼 다시 결론 내려드리면 외로움 있는 사람은 외로움 인정하고 사람들 만나서 그 해결을 하세요. 사람들과 사이에서 해결하세요. 자기 직장이든 아니면 밖에 동호회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좋잖아요. 이제 SNS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SNS에서 찾든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끌려다니지 말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저는 항상 권합니다.